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장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볼까요? 네,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제1야당 대표의 이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하루였는데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이제 무죄를 주장해 왔었는데 법원의 이제 판단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네요. 네, 아직 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를 일부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벌금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컸는데 재판부가 예상보다 센 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민주당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이 대표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전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이제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현재 그 민주당 분위기를 이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 오후 5시에 민주당 그 최고위원 회의까지도 긴급 이제 소집해서 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항소 의지를 이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법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후년 대선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법원에서 오늘의 이 집행유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대표 1급 체제로 이 당이 재편된 상황에서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은 건데요. 이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가능성, 또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도 민주당이 반환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열흘 뒤에는 이 대표의 이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은 이제 내후년 아니고 27년, 3년 후가 되겠죠? 아, 네. 네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주말 골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주말 골프 일정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이제 공방이 일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주말 일정 골프 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특히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번 주 이 문제로 뜨거운 공방이 이제 열렸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8년 만에 군 골프시설에서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 이전부터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야당 공세가 거세졌는데요. 특히 어제 예결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이 골프를 쳤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골프광인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 알려진 데 대해서는 경호 실패라고 지적했는데요. 여야 의원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즐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하면서 발목 잡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7일 만에 8일 만에 골프를 친 걸 가지고 8년 만에 쳤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이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입니다. 네, 뭐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는 종종 이 골프가 외교 친교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 골프 카트를 타고 회동을 했고요. 네. 2017년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 아베 총리가 골프를 함께 치며 친분을 쌓아 이 외교적 이득을 보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시기인데요.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한 날, 그리고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날이 모두 며칠 지나지 않은 엄중하고 자중해야 할 시기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1야당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이 정치권에서 더 확산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회동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진 만큼 이제는 외교 성과를 보일 상황에는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후 전도사 누구 이야기인가요? 네, 이 브라질과 파나마 공식 순방을 마치고 이번 주 귀국한 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서 기후 위기를 강조하고 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아주 급박한 국가 과제라고 꼽으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요. 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과 파나마 순방에서도 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 회의에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의장급 회의 재출범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 의장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각국 의회 의장들을 만나 열심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후 그 문제를 우려한 우 의장의 이 활발한 의회 외교 활동은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고요. 우 의장은 G20 국회의장 회의 공식 발언을 통해서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리 협정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 안에서도 기후 위기 심각성을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9월 4일 기후 위기 시계를 국회 본청 앞으로 옮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기후 위기 시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이 1.5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계 195개국이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차 목표로 제시한 온도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기후 위기 시계를 찾아가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네. 4년 249일 그리고 10시간 22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만약 기후 위기 시계가 0시 0분이 돼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오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폭염과 가뭄, 강수량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겪는 수준을 넘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온도 지키기 노력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핏 보면 1.5도라는 게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이 1.5도가 우리 지구에 미치는 그 재앙이 엄청난 거군요. 맞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